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주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일제 시대 때 아주 아픈 역사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아픈 역사이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어젠가요?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가 어느 일본 매체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요. 바로 이제 일제 시대 때 위안부, 그다음에 일본 탄광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극우 세력의 논리에 일부 부합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뒤에 여러분 이제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등 여러분이 저술한 반일 종족주의 책 표지 영상이 보이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 책을 구매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에 우리 일본의 일제 우리 식민 지배,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그런 한일 관계에 있어서 대다수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통념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이 책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책이 나올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측의 꼭 극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책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책을 또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많이 또 일본에서 팔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까요? 취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일제시대의 일제가 한반도를 착취하고 수탈하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된 것이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 탄광 노동자 강제징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강제성, 그리고 어떤 인권 침해, 학대, 그다음에 차별, 일본인과의 어떤 차별, 그것은 너무 반일의 어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학자적 어떤 양심에 따라서, 어떤 그런 역사관에 따라서 그래도 나름 관련 사료를 가지고 또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위안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창제의 일종이다. 이제 그렇게 그 책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반대되는 우리 같은 한국인,
물론 이제 그 한국 국적이지만 이제 원래는 일본 사람인데 귀화를 한 사람의 또 책도 나왔죠.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제 신친일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저자는 그 원래 이제 호사카 유지라고요. 그 일본 사람인데 그 30살에 한국에 건너와서 한일 관계를 쭉 이제 연구를 해 오다가 그 15년이 지난 2003년이죠. 2003년에 이제 귀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이 신일파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징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친일파는 이 반일 종족주의가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있었고 설사 그것이 어떤 사기 취업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인권 침해, 학대, 차별 등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성노예 제도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그 위안부들의 어떤 그러한 그 처우 문제에 비춰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도 그런 어떤 사료나 일본 측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반일 종족주의나 신친일파나 동일한 하나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조금 달리 또 해석한다고 할까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도 이제 지금 이 신일파 책도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상반된 그런 또 해석을 역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이 호사카 유지 이분은 이 책에서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은 가해자, 그다음에 한국은 피해자라고 하는 이제 구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 주장이 맞고 또 다른 쪽 주장은 틀리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져야 할 어떤 그 태도, 그 입장,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꼭 어떤 이념 또는 어떤 진영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그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책을, 정말 상반된 그런 내용의 두 책을 모두 구입을 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편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과연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사실적 측면을 한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책에서 보이는 두 주장의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어느 쪽 입장이 그래도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좌우 어떤 이념 또는 네 편 내 편 이런 진영 논리로 이런 역사 문제를 보면 자칫하면 그런 어떤 역사를 왜곡해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이 왜곡된 어떤 역사관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좌파가 반일을 하니까 우파는 뭐 친일을 한다, 뭐 꼭 친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좌파의 반일적인 스탠스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념이라든가 어떤 진영 논리로 따지면, 물론 지금 반일 종족주의 책을 저술한 이형훈 교수 등 그분들하고 또 이 반일 종족주의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꼭 그러한 뭐 이념 또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뭐 단정하지는 않는 것이지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분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자칫하면 그런 시각에서 이런 역사 문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뭐 반일 종족주의의 그 내용이 맞다, 또는 신친일파의 그 책의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 두 책을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미묘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이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다루는 상반된 내용의 두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비교해보고 또 나름 판단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진영 논리에서 입각해서 한쪽 편의 주장, 그런 논리에 완전히 매몰돼서 다른 쪽의 주장, 논리를 완전 그냥 거짓이다 라고 보는 것도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위안부 강제징용의 문제는 이것은 어떤 이념,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그 이후에 한일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 두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